안녕하세요, 잔재미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 코딩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딱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일 바이브 코딩을 1년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이브 코딩 강의도 만들어서 입문자부터 개발자분들까지 정말 2,000명 정도 이상의 분들을 관찰을 했거든요. 또 뭐 당연히 현업에서 오랜 동안 이제 개발도 했고 또 1인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바이브 코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매일 바이브 코딩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익히시면은 바이브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 원래는 이제 개발자 분들만 하실 줄 알았는데 갈수록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검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뭐 맛집이나 여행 코스 등을 물어보는데 이제 AI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갈수록 지금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앱을 만든다든지 자동화를 한다든지 수익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조금 많으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아예 IT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과 거리가 먼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바이브 코딩이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익히려면 어떤 도구를 써야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문자이시면 이실수록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AI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그 바이브 코딩 툴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간 매일 써보면서 찾은 최적의 조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PC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PC는 사실은 맥이 더 좋습니다. 맥북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시작이 된 것이 AI를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자기 개발에 AI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브 코딩 툴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AI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보통 다 맥북을 사용합니다. 99%도 아니고 100% 맥북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PC에서 바이브 코딩 툴을 쓰면서 불편한 점을 또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 기능이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맥에서 먼저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툴은 사실은 오픈클로라는 툴입니다. 이 툴을 쓰면 그냥 내 모든 업무를 도와주거나 나 대신에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오픈클로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는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 오픈클로를 설명한 영상도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해당 링크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맥에서 가장 잘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문자분들 중에는 그냥 내 바이브 코딩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맥을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맥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입문자시라면 윈도우에서 시작을 하고 뭔가 이제 배워보면서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확신이 쓰고 또 중장기적으로 내가 바이브 코딩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 이제 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윈도우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기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브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브 코딩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이브 코딩 툴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툴은 다 지금 터미널 기반의 툴입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이런 까만 화면이에요. 까만 화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텍스트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해야 됩니다. 간단한 명령을 가지고 뭔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툴이 터미널 툴이고요. 본래는 이제 터미널 툴만 있었어요. 컴퓨터를 키면 아주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까만 화면에서 뭔가 다 명령어를 외우고 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컴퓨터에 생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어서 윈도우든 맥이든 터미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툴이 현재는 가장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터미널 사용법도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요런 명령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딱 요 명령 하나,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예 이 바이브 코딩 툴이 저 대신에 알아서 컴퓨터에 이런
키보드로 명령을 타이핑해서 나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제어해주고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은 이제 쓰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터미널 기반의 AI 툴은 뭘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터미널 기반의 AI 툴이나 바이브 코딩에 또는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클로드 코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쓰느냐? 놀랍게도 요걸 씁니다. 코덱스. 요거는 이제 GPT 기반인데요. 저도 당연히 클로드 코드를 많이 썼었죠. 그렇긴 한데 이게 쓰다 보니까 클로드 코드는 화면 구성을 이쁘게는 잘해주지만 복잡한 코드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코덱스는 이쁜 화면을 만들어주는 건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코드를 잘 작성해주고 복잡한 코드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훨씬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부 기능이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코덱스로 하고 그다음에 화면 구성은 클로드를 많이 쓰고 요게 사실 저는 최근까지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익히거나 또는 요거 하나만 익히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 툴을 두 개나 익혀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클로드 실행하거나 코덱스 실행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냥 터미널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카톡처럼 요청사항만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바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준 건데,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쓰든 코덱스를 쓰든 사실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냥 카톡처럼 메시지를 쓸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툴을 다 익히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입문자시라면 성능이 좋아야 뭔가 문제가 생겨도 좀 얘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간단하게라도 같이 익히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통해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제미나이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T에 좀 거리가 멀면 멀실수록 제미나이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더 있을 수는 있고요. 사실 이제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이 터미널 기반의 툴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미나이 CL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미나이 CL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모델 자체가 영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모델보다는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다면 간략하게 또 익혀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개발 에디터를 간단하게는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 개발 에디터가 필요한가? 요거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웹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뭔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폴더에 어떤 파일로 만들어졌는지를 요 까만 화면 자체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테스트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인데 여기 이제 요청사항이 많아지면 코드도 많아질 테니까 파일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거를 또 실행하려면 어떤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이미지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쓰신 적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내가 뭔가 바이브 코딩으로 작업을 할 때 뭐 어떤 파일이 생겼는지, 그 파일엔 또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물론 이제 입문자시라면 요 코드를 직접 보실 일은 없겠지만 또 개발자 분들은 이렇게 그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가 만든 코드를 직접 확인해서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테스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요 개발 에디터의 사용법을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디터 상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터미널이라는 걸 열어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역시 똑같이 개선해줘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넣어서 이게 또 작업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에디터 툴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 에디터 툴은 작년까지는 커서라는 툴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서히 이 엔티그래비티라는 구글이 만든 에디터를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에디터는 엔티그래비티를 가볍게 익혀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뭔가 바이브 코딩 한다면 엔티 그래비티 에디터를 열고 그 안에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띄워서 여기에서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를 이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처럼 자연어로 요청하고 에디터에서 그 결과 파일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작업합니다. 추가로 요거는 이제 좀 IT 경험을 많이 해보신 개발자 분들에게만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인데요. 개발자 분들 중에 터미널만으로 뭔가 클로드 코드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맥 환경에서는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이 기본 터미널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이템2라는 것인데요. 윈도우즈는 선택지가 사실 없어요. 파워쉘이라는 기본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고 명령 프롬프트라는 기본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 두 개 외에는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뭔가 매력적인 것을 발견하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터미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템2에서 요거를 많이 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요걸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스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요게 이제 고스티고 요게 아이템2인데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고스티가 조금 더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쓰시는 개발자 분들이라면 고스티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입문자일수록 요거는 맞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은 AI와 가장 성능이 좋은 툴을 쓰셔야 됩니다. 입문자 분들 중에 바이브 코딩을 처음에 입문하실 때 좀 비용 들이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그 AI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가장 안 좋은 AI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얘가 제대로 잘 못할 거니까 더 많이 뭔가 내가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문자이시라면 이게 코드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입문자일수록 성능이 좋은 AI와 성능이 좋은 툴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추천 조합은 개발 에디터는 엔티 그래비티, 그 다음에 AI 툴은 코덱스 플러스 클로드 코드,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맥의 개발자만 이제 고스티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예 IT 경험이 좀 적은 입문자시라면 근데 내가 웹이나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라도 웹과 앱의 핵심 지식을 가볍게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툴의 사용법을 익히고 작은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수익화나 자동화로 서서히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실 바이브 코딩이 최근에는 AI 모델이나 관련 툴이 갈수록 좋아져서 뭐 수익화나 자동화나 뭐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웬만한 건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이 바이브 코딩의 감만 잡히다면 평생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인생의 치트키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니까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든 뭔가 프로그램 필요하면 작은 프로그램들은 내가 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경쟁력에서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게 마치 수학처럼 한번 익히면 한참 안 해도 또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익혀볼 만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배우면 좋냐? 그건 바이브 코딩 키워드로 책이나 강의를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클로드 코드로 되어 있는 책도 많고요. 저도 이제 관련 책을 이제 출판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그런 것을 찾기가 좀 애매하거나 본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고정 댓글에 제 강의도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해당 강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에서 다뤘던 그런 툴들 한번 간단하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서 바이브 코딩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